저도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영어 공부는 결국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영어 공부에 관련된 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독학 방법으로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최고의 효율성을 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영어 독학,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도 나왔고 대학교도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유학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외국에 나갔다 왔으니까 그냥 가서 편하게 살다 오면 다 영어 느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어쨌거나 공부는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저 EBS 강사 김승규를 만든 데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영어 독학 노하우가 아주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노하우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꿀팁들 방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환경에 대한 세팅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영어의 단어, 문법, 읽기, 듣기, 말하기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그럼 우리의 환경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환경을 세팅하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주 간단히 기초적인 것부터 말을 하자면요. 영어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영어에 노출되는 양 자체를 엄청나게 늘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자, 영어를 읽고 듣는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부르고 영어를 쓰고 말하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인풋이 아웃풋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당장 내가 말하기를 해야지 쓰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읽고 들을 수부터 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공부가 아니라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말하자면 자, 헬스장에 가서 내가 근육을 만들겠다고 막 운동하는 것은 아웃풋에 가까운 것이라고 봤을 때 내가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먹고 그 영양분을 내 몸에 넣어주는 게 이제 인풋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뭐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몸 자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즉 뭘 먹느냐가 우리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운동을 2시간, 3시간씩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단백질이고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섭취를 안 하면 운동을 하루에 10시간 해도요. 결국 우리 몸이, 근육이 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를 잘 말하고 싶으면 물론 이제 말하기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 전에 많은 영어에 노출이 됨으로써 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영어에 대한 노출을 높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자, 영어 원서 보는 거 좋고요. 미드 보는 거 좋아요. 영화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유튜브 컨텐츠 보는 것도 다 좋아요. 그냥 영어를 접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전에요. 제가 직접 뉴질랜드에서 했던 것들은 훨씬 더 작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고백 타임이지만 요즘은 제가 게임 같은 거를 할 시간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안 들거든요. 집에 가면 그냥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뉴질랜드에서 유학했을 때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였단 말이에요. 정말 게임 좋아할 때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사는 게임은 당연히 그 게임이 다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 영어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게임을 하려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의 환경을 영어에 더 많은 노출이 되게끔 바꿔주는 걸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의 그 세팅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노트북 같은데 말하자면 윈도우즈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꿔 놓는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또 영어에 대한 노출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참 공부할 때는 정말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보는 영화들은 당연히 또 한글 자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 자막 보면서 영어로만 영화를 보면서 듣기 연습 그리고 스피킹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 나중에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겨서 우리나라 말 영화를 보면 왠지 그때까지 공부해놓은 영어 실력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학 때 한국 때 오잖아요. 그래도 한국 영화를 일부러 안 봤어요.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영화들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태극기 휘날리며. 피디님 알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당연하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태극기 휘날리며랑 그때 제 친구가 보고 엄청 재밌다고 말했던 그런 영화 중에 그 클래식? 뭐 이렇게 조승우 나오고 뭐 그랬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저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영어로 된 것만 봐야지라는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을 정도로 제 스스로를 영어의 환경에 노출시키는데 굉장히 집착했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작은 어떤 그런 내 스스로를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점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의 그 파트들을 공부하는 깨알 꿀팁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를 공부한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되는 카테고리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단어 공부 있고요. 그리고 문법 공부 있고요. 독해 있고 리스닝 있고 스피킹 정도. 뭐 라이팅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되면 라이팅도 또 어느 정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서 우리가 영어 공부의 단계들을 나눠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영어 공부는 도장 깨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단어 공부 시작합니다. 단어 공부가 이만큼 수준에 오르면 난 그때 가서 문법 공부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문법 공부 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문법 공부가 이만큼 수준에 오르면 그때 난 독해를 시작할 거야. 와 같이 영어 공부에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운동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데 운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죽어라 윗몸 일으키기만 합니다 해서 나는 복근부터 먼저 식스팩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등 근육이 됐든 가슴 근육이 됐든 나머지 건 그때 가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그림을 자세히 그려줄게요. 비만이야, 이분은. 비만이에요. 근데 뭐 유산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윗몸 일으키기만 해요. 그러면은 배 왕자가 먼저 빡 생기고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럼 다른 데 운동해야지.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약간 이건 답정너였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제가 막 노려보면서 아니잖아 라고 말한. 저는 원하는 답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그냥 이제 제가 답을 정해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 성인 그냥 평범한 남자들은 뭐가 있냐면 몸에 이 지방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복근 운동만 해도요, 이 왕자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결국 왕자를 드러내려면요, 유산소도 해주고 이것저것 운동을 해서 모든 몸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달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인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만 죽어라 공부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단어 실력이 정말 이 정도까지 향상될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1년 내내 문법 책만 본다 그래서 내가 문법에 정말 통달할 수 있냐? 아니요, 불가능해요.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이 단어와 문법적인 지식들을 독해가 됐든 아니면 리스닝이 됐든 아니면 스피킹이 됐든 실전에서 써먹어야 그 지식이 정말로 내 몸이 기억하는 어떤 그런 실전 경험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꼭 기억하세요. 영어는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도장 깨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맞는 어떤 그런 독학 방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한데 아울릴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팁을 드리자면요. 자, 앞에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단어 공부, 그리고 문법 공부, 그리고 독해 공부 정도까지
가지를 영어 원서로서 저는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listening과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던 케이스였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 걸어 드릴게요. 참고를 해주시고 단어 공부하실 때요, 꼼꼼하게 해주세요. 먼저는 품사 같은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발음 기호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안 봐놓으면요, 나중에 가서 단어 또 찾아봐야 되고 또 공부해야 돼요. 이게 시간 낭비가 되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게 제가 이제 단어 공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고, 특히나 한 개의 단어를 본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뜻만, 제일 위에 적혀있는 그 뜻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뜻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당장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이런 뉘앙스구나, 좀 감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움에 있어서 그냥 앞에서부터만 모르는 거 나오면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럼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뭐 원서 같은 거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나중에 쓸만할까? 내가 이 단어를 나중에 쓸까 안 쓸까, 본인 스스로가 그냥 판단을 하셔서 안 쓸 것 같아, 난 이 단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거고, 이거 내가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스피킹 할 때, 라이팅 할 때 쓸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단어들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줌으로써 어떤 그런 강약을 또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법을 혼자 독학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법이 혼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문법적인 지식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 문법적인 지식이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practical usage까지도 내가 동시에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쓴다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영어에 대한 노출의 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문법 공부라는 게 내가 뭐 한 달 만에 뗄래, 두 달 만에 뗄래, 이런 게 특히나 독학을 할 때만큼은 거의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문법 공부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요, 강철 같은 멘탈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내가 문법책 이거 15번도 본다, 요런 실제로 15번을 보면 안 돼요. 그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한번 봐서 근데 며칠 있다 까먹었네. 그래도 그건 스트레스 받을 일 아니야. 왜냐면 난 처음부터 15번 볼 거였거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다시 한번, 영어 공부는 도장 깨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법책을 15번을 지금 당장 보면 그럼 되는 건가? 그래서 문법을 다 띄고 나서 독해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문법을 먼저, 자, 문법 책이 있다 그러면 크게 그냥 한번 훑어주세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 대충 그냥 뭐가 있구나 정도만 개념을 잡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독해랑 연결지어서 가야 됩니다. 아주 쉬운 책부터요, 읽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자, 앞에서 그 단어 공부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단어도 공부해주고, 그러다가 이건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그 큰 그림 훑어서 공부했던 거, 그 기억을 떠올려서 얘가 혹시 걔는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문법책을 마치 참고서처럼 활용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장들을 접하고 내가 또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구나라고 그 깨닫는 그 아하 모먼트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문법 공부는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독해 공부와 같이 해주시되 장기전으로서 보고 가야 된다. 급하게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부터 챙겨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스닝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리스닝 공부에 대해서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카드로 남겨 놓을 테니까 자세하게 그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자, 첫 번째로 영어의 발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발음을 못하는데 그 발음을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 기호 먼저 공부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파닉스를 통해서 영어에는 이런 소리들이 있구나를 먼저 짚어주는 게 그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리스닝과 스피킹을 동시에 많이 공부했었는데, 자, 리스닝에 집중해서 영화를 볼
볼 때 처음부터 이게 막 대사가 들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영어 자막 틀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영어 자막이 지나가면요. 이게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빠르게 읽는 그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WPM이라고 부르는 words per minute 1분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어 단어들의 수거든요. 이 속도를 높여가는 것을 먼저 1차적인 목표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words per minute이 빨라지면 이제 자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영어 자막을 딱 틀어놓으면 이 자막만큼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여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영어 소리를 이미 한번 공부해 놨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 영화의 영어 자막을 보면서 이 소리를 듣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되고 저 단어가 저렇게 발음되고 빨리 말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연음 현상 같은 게 생기는구나 라는 정보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정리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는 영어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근데 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음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영어 소리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자막을 빠르게 읽는 연습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면 영어 듣기가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 그 감이 잡히는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요 두 가지만 큰 그림으로 잡고 가시면 영어 리스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네 라고 당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피킹인데 자 스피킹은 제가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되게 많은 그 영화의 대사들을 외웠어요. 근데 그걸 그냥 외운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렇게 무슨 딱따구리가 아니라 외우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앵무새. 근데 그 대사를 외울 때 제가 무슨 앵무새처럼 그냥 똑같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달달달달달 외운 게 아니라요. 자, 먼저는 문장을 보고, 그렇죠? 이제 자막으로 어쨌거나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먼저 이해를 합니다. 독해를 하는 거죠.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런 장면 속에서 이 캐릭터가 이런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구나. 쭉 한번 내 것으로 진짜 가슴으로 느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문장을 영어로 재구성한다는 개념으로서 약간은 문장을 외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약간은 문장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서 많이 그 영장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그 감. 저는 그걸 이제 영어식 사고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길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원어민이랑 1대1로 부딪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스피킹이 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막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원어민이랑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피디님 알죠? 똑같은 얘기만 또 하는 거. Hi, bye.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안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원어민과 만나서 내가 이제 공부해놓은 문장들을 써보면서 대화를 해야 그래야 뭐가 남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원어민이랑 1대1로 대화를 하면 그렇게 부딪혀보면 뭐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요. 자, 돈이 아까운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1대1로 원어민이랑 대화하려고 돈을 낸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한다고 뭐 했는데 시간에 비해서 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구나. 왠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후회 막심한 그런 순간을 또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자,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를 스스로 먼저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시되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약간 그 영어로 혼잣말 하는 겁니다. 피디님 엄청 고개 끄덕이시네요. 아니 선생님이 일하실 때 많이 그러세요. 내가? 그게 들려요? 진짜? 약간 당황스러운데?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갑자기 드러났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많이 해요. 버릇이에요 그냥. 우리 피디님도 뉴질랜드에서 공부했잖아요. 2명이 벌써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셔도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는 되실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먼저 문장을 말할 연습을 해놔야 실전에 가서 원어민이랑 말할 때도 이런 문장들을 직접 팍팍팍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연습을 하고 실전에 가서 써먹는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고 내가 이제 혼잣말로 영어 문장을 만들면요. 뭐 이렇게 상대방이 내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천천히 말했다가 이거 아닌가? 저렇게 말해야 되나?
고민도 좀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식 사고가 키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스피킹도 쉽게 그리고 재밌게 연습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를 독학하면서 활용했던 그 꿀팁들, 그리고 저희 피디님도 동의를 해주신 그런 꿀팁들 모두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꿀팁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뭔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와 또 이것저것 이야기해보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